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손해평가반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을 채우시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이 손해평가반은 가로 또는 가로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이 구성한다 해서 이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중 1인 이상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2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기출됐던 그 문제 유형인데요. 이 문제가 의외로 답을 못 쓰고 나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15점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의외로 답을 못 쓰셨는데 몇 가지 원칙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답 못 쓰신 분들이 많아요. 내용 한번 보죠. 금차 조사 일정에 대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자 한다. 아래 계약사항과 과거 조사사항, 조사자 정보를 참조하여 보기에서 이 손해평가반 1부터 5까지별 구성 가능 여부를 각 반별로 이 가능 또는 불가능을 기재하고 불가능한 바는 그 사유를 각각 쓰시오 했습니다. 단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고려사항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번에 그 조사는 조사 일정을 봤더니 가계약입니다. 그래서 금차 가계약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 종류는 이 낙과피해 조사고 조사 일자는 2011년 9월 7일이다. 9월 7일 날 이 가계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지금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사항을 봤더니 이 가계약은 계약자가 H, 그래서 가계약의 계약자 H, 그리고 또 모집인은 E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계약자나 이 모집인 이 경우에는 둘 다 불가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본인이 본인 손해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집인 경우도 자기가 모집한 이 손해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H나 E가 들어간 사람은 손해평가반은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거조사 사항을 봤더니 이 가계약에 대해서 이 적과후 착과수 조사가 2011년 8월 13일 날 됐어요. 그러면 한 달 이내죠. D하고 H가 있고요. D하고 F가 있고 나계약 같은 경우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8월 18일 날 CFH가 각각 실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나계약을 봤더니 계약자가 A입니다. 그런데 한 달 이내 상호 손해평가는 할 수가 없죠. 왜? 나계약에 대해서 누가 손해평가를 했어요? H라는 사람이 H가 나계약의 손해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 내에 이루어진 손해평가이기 때문에 이 나계약의 계약자, 나계약의 계약자 누구예요? 나계약의 계약자는 A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도 1개월 이내에 상호 손해평가에 걸려서 A도 이 손해평가반에 구성될 수가 없다. 그러면 조사자 정보를 봤더니 조사자 간 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관계는 없다 했습니다. A부터 H까지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 할 수 없는 사람들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요 조건 말고는 전부 다 손해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 불가, 그리고 B는 가능하죠. 그리고 왜 B는 이 나계약의 모집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C도 가능하고요. D도 가능하고 E는 모집이니까 안 되죠. 그리고 F 가능, G 가능, H는 본인 계약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1번은 A하고 B가 손해평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A 누구예요? 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1개월 이내 상호 손해평가 조항에 걸려서 손해평가반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1개월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는 할 수 없다 해서 일반은 구성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2번 C하고 H입니다. H가 어디에서 걸려요? 본인 계약이죠. 그래서 2번도 지금 불가능해요. H가 본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손해평가가 할 수 없다 해서 2번도 불가능. 4번 G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 C, D, E 그런데 누가 걸렸습니까? 모집인 E. 본인이 모집한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가 모집한 계약이기 때문에 손해평가반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4번도 불가능. 5번은 D하고 F. 이 D하고 F는 걸리는 게 없죠. 그래서 D는 가능. 그래서 1, 2, 4번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3번하고 5번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각각 1, 2, 4번에 대해서 불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본인 계약, 그리고 본인이 모집한 계약, 그리고 30일 이내 상호 손해평가.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안 되는 사람만 먼저 찾아버리세요. 안 되는 사람만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그 외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농작물 재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한 손해평가 업무 절차상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했는데 이 문제도 1회 때 기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이 농협 담당자 등은 사고 접수가 된 계약에 대하여 가로 등에 따라 조사 종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 및 이 손해평가 일정을 수립한다. 그래서 요 지문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접하게 되면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게 보험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언제 발생했느냐, 요 세 가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품목, 생육 시기, 재해 종류 등에 따라서 조사 종류가 결정된다. 4번 다음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재조사하고 검증조사. 그래서 재조사나 검증조사 둘 다 기평가된 이 조사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조사는 검증. 그래서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나가서 실제 손해평가를 했는데 그 손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사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재조사는요, 계약자가 7일 이내에 이렇게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청구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보험 가입자가 이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조사이다. 그래서 7일 이내 그리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제가 손해평가한 평가를 계약자가 이영복이가 손해평가 잘못했다, 다시 해주라 하게 됐을 경우 제가 또 나가서 그걸 다시 평가하게 되면 결과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재조사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검증조사. 재보험사업자 또는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 결과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사입니다.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해서 확인하는 이 조사를 말합니다. 다음은